먼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현재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나스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어요. 나스닥이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더 회복해준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나스닥 백지지수의 일봉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밤까지, 자, 미 증시가 열리는 월요일까지는 좀 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란이 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타격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둘 간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번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고 있다. 작은 공격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CNN이 직접적으로 보도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리고 미국 간의 전쟁이라는 게 벌써 시작이 됐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 증시는 반영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유가 상승의 제한적인 흐름들을 나중에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중동 리스크라는 게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꼭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유가가 왜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자,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 항상 이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송로로 해당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일단은 원유 수송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게 돼요. 뺑뺑 돌아가야 됩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뺑뺑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는 것은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삼겹살을 자, 이제 곧 있으면 삼삼데이가 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데, 이 삼겹살을 살 때 이제 돼지 도축을 하게 되고, 이 도축을 하면 그냥 이제 마트에 갑자기 전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열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당연히 마트까지 가는데 배송이라는 게 있고, 그 물류 과정 안에서도 이 트럭으로 해서 계속해서 화물차로 배송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라는 게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10% 20%까지도 올라가 버린다. 그럼 물가에도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중동 리스크라는 게 결국 물가에도 타격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현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응용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물가에 타격을 주는 부분들이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랑 사우디가 기존의 원유를 이제 증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에도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더리움의 총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통 물량을 현재 고박이 2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원유를 계속해서 증산을 시키잖아요. 증산을 시키게 되면 결국 유가에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전쟁이지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금 전쟁이 이제 다시 한번 더 발발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완전히 바뀐다. 딱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 이슈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전쟁이라는 게 계속 평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특이 케이스로 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속이 된다라고 해서 그 영향력이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발성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일단은 월요일날 화요일
화요일날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어쨌든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이 강하게 한 번 더 반등을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커널다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헤이엘사, 헤이엘사도 저희가 20% 정도 수익 보고 나왔고요. 커널다오도 20% 정도 수익 보고 나왔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코인들, 자, 보시게 되시면 이제 휴미디파이랑 그리고 미라 네트워크 40% 50%씩 수익 보고 나왔었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갔나요? 자, 사하라 AI 매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벌써 또 운이 좋게도 200% 정도 가까이 수익 보고 매도하고 지금 나온 상황이고, 내려왔을 때, 자, 결국에는 뭐예요? 사하라 AI랑 휴미디파이랑 헤이엘사랑 커널다오 지금 다 나갔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뭐 운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짧은 시기에 하루 이틀 사이에 시장 반등 나오는 그 사이에 이 정도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을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바닥을 거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더리움도 반등을 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짧은 시간, 이 2, 3일 시간 안에 또 알트 불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발성이기 때문에 한 차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또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쯤 반등이 나오느냐, 이걸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월요일까지는 좀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패러볼릭 저항 구간,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에 걸쳐져 있어요. 현재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9%대 맞고 떨어질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항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시점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9%대까지 한번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 주겠죠.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 260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채권물,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자, 쭉 밑에까지 지지 라인까지 현재 하락을 했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10년물 채권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10년물 채권이 급락을 보일 때, 그리고 이더리움이 급락을 보일 때,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10년물 채권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순간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더리움이 급락하는 시기들을 여러분들 이때 똑같이 해당이 되죠. 그죠? 이때 10년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쏠리느냐, 금이라든지 안전자산으로 쏠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지지 라인이 어느 구간인지를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10년물 채권이 떨어지고 나서 바닥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도 이때부터 반등세 나오게 되죠. 이 바닥 구간이 3.852%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혹여나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한 차례 더 떨어지게 되면 이더리움도 한 차례 더 떨어지고, 바닥치고 올라왔을 때 똑같이 바닥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10년물도 체크를 하고,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흐름들도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열어두고 보자. 그리고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줬을 때는 이런 저항 구간들, 이런 지지 구간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줬을 때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조금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고, 시장이 이번에 반등을 준 게 딱 3일 정도 반등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 3일 동안에 급등했던 코인들만 하더라도 저희가 스팀 코인이라든지 또 사하라 AI, 그렇죠? 그리고 휴미디파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나가면서 휴미디파이 이때 나가면서 언제까지 다 40% 정도 올랐었잖아요. 50% 넘게. 미라 네트워크도 최근에 40% 넘게 올라간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팀, 자 미라 네트워크, 휴미디파이 그리고 자 사하라 AI까지 4개만 해도 200%가 넘습니다.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지금 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이제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